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은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서 종종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매번 장어집 같은 곳만 찾아서 가고 있어요. 사모님 속마음이 훤히 보여서 조금 그렇지만 정말 음식은 고급스럽고 맛있는 집이긴 해요. 또 저보고 챙겨 먹으라고 비싼 홍삼 세트를 잔뜩 챙겨주셨는데요.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 보니 너무 비싸서 저는 돈 주고 안 사 먹을 정도더라고요. 사모님이 왜 자꾸 저에게 이러시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 작은 회사의 사장님 수행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사모님을 모시고 있는 셈이에요. 올해로 30대 중반이 되었고요. 아직 결혼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었는데 신혼집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를 못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는 결혼을 엄청 원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듯 해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요. 지방의 촌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는 씨름을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유도를 했었어요. 나름 운동을 한참 할 때는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메달도 따고 싶다는 꿈도 있었는데요. 운동 중에 많이 다치기도 했고 정상급 선수가 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대학교 2학년 때 큰 부상을 입고는 운동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체육학과를 나와서는 마땅히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호업체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보안업체 일도 조금 해봤고요. 대리운전 같은 아르바이트도 해봤네요. 제가 운동을 해서 떡대는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경호업체 일이 잘 어울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에게 지금의 수행기사 자리를 제안을 받게 되었죠. 어떤 회사인지까지는 밝히기 좀 그렇지만 나름 알차게 운영되는 회사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차장까지 딸린 대저택은 살면서 처음 가보게 되었죠. 부자들은 이런 곳에 사는구나 감탄하면서 실내에 들어갔는데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고급진 분위기에 압도되는 기분이었죠. 면접이기는 했지만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쑥 훑어보시고는 몇 가지 물어보시지도 않고 바로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일할 수 있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은 저의 그런 자세가 마음에 든다면서 앞으로 일을 잘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수행기사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몇 달간은 사장님만 모시게 되었는데요. 호탕하시기도 하고 제가 간혹 길을 잘못 찾아간다거나 하는 실수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주시고 해서 좋았는데요. 문제는 제 개인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한 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장님은 주말에도 집에 있지를 않으셨거든요. 원래는 평일에만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던 건데 주말에도 개인 사정이 있으면 저를 불러내셨죠. 주말이면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또 친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상 사람들 만나서 접대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호출하셔서는 운전을 부탁하셨어요. 물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후하게 주시기는 했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꾹꾹 참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버티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수행기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당분간 사모님 차량도 같이 운전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모님도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 가실 때 기사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집에는 수행기사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사모님 차량 운전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집을 오가면서 사모님을 몇 번 뵙기는 했는데요. 5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사모님은 엄청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인이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물론 저하고는 접점이 없으니 그냥 인사만 가볍게 드리는 편이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당분간 사장님 차량 운전을 주로 하면서 평일에 한두 번씩 사모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어요. 사모님 차량을 운전하는 날은 사장님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나가셨고요. 사장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차량에서는 주로 통화를 하시거나 하셔서 저는 조용히 운전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는 날은 달랐죠. 사모님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거시고는 했어요. 평소에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했죠. 예전에 차를 운전해 주시던 분은 나이가 좀 많은 분이어서 재미가 없었는데 젊은 제가 차를 운전해 주니 말도 잘 통하고 좋다면서 엄청 신나하셨죠. 겉모습만 봤을 때는 엄청 도도하신 분일 줄 알았는데 어찌나 쉬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시는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아예 사모님의 운전기사로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사모님이 사장님에게 저를 고정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나 봐요. 젊은 남자인 저랑 이야기하는 게 좋으셨던 걸까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때부터 사모님 전담 수행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죠. 사장님은 새로운 수행기사를 구하셨고요. 사모님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건 편한 편이기는 했어요. 또 말없이 사장님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사모님하고는 대화도 나누면서 다니니 저도 덜 지루하게 느껴졌고요. 사모님도 꽤나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렇게 사모님을 모시는 게 편해지고 익숙해진 어느 날이었는데요. 사모님이 그날은 교회에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기분이 조금 울적하다면서요.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사장님은 집에 온전히 있는 날이 하루도 없다면서 요즘 부쩍 외롭고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을 몇 달 모시면서 하도 밖으로만 돌아다니시길래 안 그래도 사모님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은 했는데요. 역시나 사모님은 외로움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저라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특별히 가시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사모님은 그냥 바람을 쏘이고 싶다고 제가 잘 아는 곳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여자친구랑 바람을 쏘이러 갔었던 양평 드라이브 코스가 떠올랐죠. 그래서 사모님을 모시고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그 길을 가니 옛날 생각이 나고 좋았는데요. 사모님도 탁 트인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니 울적했던 기분이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어요. 이런 곳을 오랜만에 와본다면서 소녀처럼 신나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런 곳을 와본 거냐고 물으시길래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많이 오는 곳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모님은 연인들이 많이 가는 데이트 코스를 본인도 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두물머리 쪽으로 향했죠.
한참 드라이브를 하다가 괜찮은 식당으로 모시겠다고 하고는 연인들에게 잘 알려진 맛집으로 갔어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기는 했지만 평일이어서 그랬는지 다행히 한산한 편이었죠.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았어요. 원래라면 사모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주로 차에서 대기를 했었을 텐데요. 그런 곳에서는 사모님이 혼자 식사하시기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사모님하고 처음 같이 한 식사더라고요. 사모님은 밥도 어찌나 예쁘게 드시는지 밥 먹는 모습이 예쁘고 우아한 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이 식사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사모님이 참 예쁜 것 같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사모님은 자기를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냐면서 물으셨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식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쁘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더니 사모님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사모님 기분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남자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본다면서 저보고도 빨리 밥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사모님은 이런 곳에 와서는 가족이나 연인처럼 있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본다고 편하게 식사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사모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후 경치가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는 같이 산책로를 걷기도 했어요. 사모님은 이런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본다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엄청 감상적이 되신 듯 했어요. 그리고는 수행기사인 제가 젊으니 저랑 데이트하는 기분도 든다면서 농담도 하셨고요. 저는 사모님처럼 세련되고 예쁜 분이랑 데이트하는 제가 더 영광이라면서 사모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아부를 떨었죠. 사모님은 그 말에 기분이 더 좋아지신 듯 했고요. 그날 양평으로 나들이 갔던 게 참 좋으셨나 봐요. 이후로도 사모님은 저에게 양평 두물머리 같은 곳을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셨고요. 주말이면 사모님을 모시고 연인들이 자주 가는 곳들을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사모님하고 엄청 가까워졌고 그 시간들이 점점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부잣집 사모님도 여느 여자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나이는 많으셨지만 예쁘다는 말에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수줍어하셨고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모님도 본인 기분을 맞춰주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에게 잘 해주시는 편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는데요. 사장님은 해외 일정을 잡아놓고는 출국을 하신 상황이었죠. 사모님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저보고 주말에 갈 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임진강 쪽으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사모님을 모시고 바람을 쏘일 겸 이곳 저곳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던 중이었는데요. 한 수목원의 경치 좋은 곳을 걷던 중 사모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사모님을 쳐다봤더니 눈을 찡긋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손을 꼭 잡은 채로 마치 연인처럼 산책로도 돌아다니고 무슨 예술마을인가 하는 곳으로 가서 구경도 하고 했죠. 그리고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다시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차를 차고에 대놓고 돌아가려는데 사모님이 잠깐 들어와서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장님도 집에 없어서 혼자 있기 심심하다고 말이죠. 사모님은 오늘 저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즐거우셨다고 자기가 잠들 때까지 시간 좀 더 보내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신호인 것 같아서 조금 느낌이 묘하기는 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는데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신 사모님은 굳이 제 옆에 바짝 앉으셨고요. 제 손을 꼭 잡고는 말없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셨죠. 이건 마치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밤에 저를 꼬드길 때 보내던 신호랑 똑같다는 확신이 왔죠. 여자가 신호를 먼저 보내니 젊은 남자인 저는 그만 본능이 앞서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아보려고도 했는데 종일 제 손을 잡고 돌아다닌 사모님의 그 의도가 확실해지자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았던 것 같네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사모님을 번쩍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사모님은 마치 기다렸던 게 왔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기대감에 부푼 표정이었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사모님과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밖으로만 돌아서 혼자 보냈던 오랜 외로운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사모님은 밤새 저를 계속 보채셨고요. 저는 정말 한참 운동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힘을 쓰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죠. 씨름이랑 유도한다고 평생 운동했던 덕을 그날 밤 톡톡히 본 셈이었어요. 사모님은 그날 저와 사랑을 나눈 게 무척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저에게 완전 푹 빠지셔서는 엄청 잘해주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꾸 먼 곳으로 외출할 일을 만들어서는 저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걸 즐기셨고요. 어느 날인가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도 사주시고 좋은 선물도 챙겨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비싸 보이는 홍삼 세트를 잔뜩 주문해 주시고는 저에게 꼭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까지 하셨어요. 또 어디서 알아보신 건지 장어를 잘한다는 집을 찾으셔서는 저를 그 식당에 자주 데려가시는 편이에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게 너무 티가 나는 편이라서 눈치를 안 챌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요즘 사모님 덕분에 홍삼이니 장어니 몸에 좋다는 것들을 엄청 잘 먹고 있어요. 물론 저도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만큼 사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보답해 드리는 중이고요. 사모님은 저 덕분에 회춘하는 것 같다면서 요즘 얼굴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제가 봐도 얼굴에 활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사장님을 뵐 때면 조금 죄송스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다 사모님을 잘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곳에서 받고 있는 대우가 너무 좋아서 오래오래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